지난달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버스와 기갑 차량, 군 병력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임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김 차장의 휴대전화엔 김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상황을 수차례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은 역시 김 차장에게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차장이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3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 검찰에 가로막혔고 경호처는 내란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호처가 몸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행 전날까지 사흘간 매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변호인단과 경호처 회의가 있었다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박 처장은 그런데 이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신변 문제라 생각하고 김 차장이 더 잘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김용현 라인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생일 축하 자리에서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 경호처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건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호처가 준비한 케이블 타이가 4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지만 실제로 준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은 4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사실을 알고 전부 회수해 관저 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누가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실행한 뒤 김 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뿐 아니라 2차 체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구체적 정황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체포 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회의를 위해 관저해온 변호인단 출입 허가 업무만 담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측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와 수차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리에 함께한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내란죄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현직 경호관은 김성훈 차장이 이후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경계 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하고 3차 저지선인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들은 여전히 정당한 경우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본인의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경호처가 대통령 지시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 방첩사령관과 수도 방위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감추려 한 건데 서버 관리자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안가 CCTV 등 비상계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핑계로 수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총기 사용 검토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4시 반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승합차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들어섭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에서 차출된 경찰 1,100여 명도 속속 집결했습니다. 30분 뒤 수사팀은 관저 앞 정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죄명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막아섰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가세했습니다. 경호처가 세운 차벽에 갇힌 경찰 호송 차량이 오다 가다를 반복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경고방송이 반복되길 수차례. 2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몇몇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경호처가 세운 버스를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문이 열리면서 공수처와 경찰 수백 명이 일제히 관저 안쪽으로 진입했고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관저로 가는 오르막길에 역시 버스로 막아둔 2차 저지선은 버스 옆 빈틈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쉽게 뚫렸습니다. 경호처가 설치한 면도날 철조망은 경찰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냈습니다. 마지막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을 막아선 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수사팀에게 윤 대통령 측은 이제와 수사팀이 떠나면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관저 안으로 들어섰고 경호 차량 일부가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수처의 입장이 전해진 직후 수사팀은 10시 33분 결국 관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2차 체포 작전이 시작된 지 6시간, 국민을 겁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는 꼭 43일 만이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수사를 거부하며 해를 넘기고 버티다 마지막까지 경호 차량의 호의를 받으며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